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많이 떨어졌죠. 자, 3.49%나 떨어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이전 시세에 거의 다 복귀를 한 상태인데, 이 정도까지 빠질 만한 이슈가 있었나 싶기는 하지만, 물론 있기는 있었어요. 트럼프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점에서 국내 2차전지 쪽으로 좀 투심이 약화된 것도 있었고,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 지수만 보더라도 오늘 상승 종목은 코스닥, 코스피 다 200, 300 종목 안쪽이죠. 자, 그런데 하락 종목 같은 경우에는 1360 종목까지 하락을 하면서 시장 지수 자체도 코스피 종합은 마이너스 1.31%, 코스닥 종합은 마이너스 2.84%를 보여주면서 지금 외국계 투자 자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돈이 안 들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계속 좀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자,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뭐 기타 LG엔솔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다른 2차전지 종목들도 꽤 많이 빠졌습니다. 에코프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5% 하락을 보여주면서 마감도 했고요. 자,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지금 2차전지 투심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상승 종목은 조금 있긴 있었어요. 트럼프 수혜로는 뭐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방어를 또 해주는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포스코가 오늘은 또 트럼프 관련 악재로 좀 빠지기도 했었고, 그 외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던지면서 빠진 것도 있었죠. 자, 시장이 지금 뭐 금투세니 뭐니 하면서 말이 많고, 그리고 대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이러한 악재의 영향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도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지금 리튬 매장지를 발견을 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쓰고도 남을 리튬 매장지라고 합니다. 자,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봤더니 약 500만 톤에서 1900만 톤에 이르는 리튬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악재냐? 자, 포스코에서도 리튬 사업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된 리튬 양이 한 이 정도인데 지금 미국에서 발견된 양이 이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급량이 원래 이만큼에서 더 엄청나게 크게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전기차 수요는 뭐 나날이 이렇게 늘어갈 게 분명한데 공급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자원의 한정성을 따졌을 때 이렇게 줄어가는 게 맞았어요. 자,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따라서 가격은 점차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공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가 갑자기 미국의 매장량이 발전돼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죠?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시장 원리는 다 아시죠? 공급이 더 많아지면은 가격은 내려가는 거. 부동산이랑 똑같이 보면 됩니다. 부동산도 사고 싶은 사람보다 팔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지면은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을 팔고 싶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러한 리튬 매장량 발견이 포스코, 리튬을 판매하고 있는 포스코 쪽으로는 약간의 악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을 전망하냐? 그거는 또 아니죠. 자, 리튬이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이게 완성차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완성차는 오히려 리튬 가격이 하락하니까 배터리를 더 싼 값에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완성차 업체의 수익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 수익성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겠죠. 자, 그럼 투자를 더 많이 하면은 이제 리튬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수요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멘텀이 붙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선순환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리튬 매장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간에 악재가 맞지만 그 매장량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우리나라 이제 대왕고래 시추같이 땅을 한번 파봐야 매장량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막 1900만 톤이다 막 이런 거는 확정은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한번 땅을 파봐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간은 악재지만 우리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26년도까지 보는 거잖아요. 26년도 때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도 아직은 남아있다. 그리고 제가 IR 담당자분과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26년도 때는 가격의 반등폭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하락을 했어요. 삼성전자도 오늘 또 신저가를 찍으면서 마감을 했고 SK하이닉스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애매한 주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지금은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모두가 지금 계좌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 계좌만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약간 저도 바라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약간은 이기적인 생각이 되지 않을까. 지금 시장 지수가 박살나고 있는데 내가 보유한 종목만 생존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 시장인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뭐 거의 저점을 찍고 마감을 했네요. 이러한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하락 당연히 염두를 해둬야죠. 이러한 상태에서 상승 나오는 종목은 시장 해지주들밖에 없죠. 예를 들면 방산주 같은 것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것들, 그리고 현대로템, 그리고 LIG, 넥스원 이런 방산주들 좀 괜찮고요. 얘네는 신고가도 쓰네. 신고가도 써주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전쟁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리고 국방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어주고 있는 LIG 넥스원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것들 신고가 찍었다가 좀 내려와 줬고요. 그리고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것들도 요즘은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좀 최근에 들어서 주가가 좋다는 거를 좀 체크하시려면은 바이오랑 방산 요 두 개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단타 칠 거면 무조건 여기서 치세요. 이거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은. 반도체도 안 되고요. 2차전지도 안 되고요. 다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유일하게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실 수 있는 거는 조선주밖에 없습니다. 요 세 섹터에서만 좀 놀기를 좀 권장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괜히 매도하고 매수하면은 여러분들 계좌만 깎이는 시기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매매, 트레이딩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를 여러분들께 브리핑 드렸는데 언제 또 반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코멘트를 내일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내일 또 영상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